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법 제4-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채권과 책임 제한이 미치는 범위 또 책임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인 등의 직무와 관련된 채권인데요. 제773조 제1호는 선장, 회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선원, 그 밖의 선박 사용인과 이들의 상속인 및 권리승계인의 임금채권, 재보상채권 등에 대하여는 책임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권은 고용계약 등의 계약에 의한 것이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든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이든 불문하게 됩니다. 1976년 협약 제3조 2호와도 같은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또는 공동훼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인데요. 제773조 제2호는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또는 공동훼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6년 협약 제3조 A호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구조자 또는 공동훼손 분담 채권자가 선박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한 구조료 또는 공동훼손 분담금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는 책임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구조료 채권의 책임 제한이 인정된다면 구조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요. 공동훼손 분담 채권의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와 각 적하 이해관계인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선박 소유자만 책임 제한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료염 손해에 관한 채권입니다. 제773조 제3호에서는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료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유료염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요. 유료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은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에 우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하고 특별법인 유료염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1992년 개정 의정서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침몰, 난파물 등의 제거 등에 관한 채권 제773조 제4호에서는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그 밖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976년 협약 제2조 제1항 D호와 2호에서는 이를 책임 제한 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협약 제18조 제1항의 유보 규정에 따라 상법에서는 책임 제한을 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법 체계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해사안전법 제28조 29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제6조 등에 의거하여 난파선 등의 제거 명령을 국가기관이 내릴 수 있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국가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선박 소유자 등에게 구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 같은 채권은 책임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상채권은 법률에 기한 채권이지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므로 당연히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난파물 제거 계약상의 채권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난파물 등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거나 난파물 등의 제거 의무자가 국가의 명령이 있기 전에 미리 침몰선 등을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하기 위하여 해난 구조업자와 난파물 제거 계약을 할 때 해난 구조업자 등이 청구하는 난파물 제거 비용 채권의 경우에도 2호의 규정에 따라 책임 제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해상 안전에도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책임 제한을 인정한다면 해난 구조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작업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선박 소유자는 침몰 등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 소유자에 한정하여야 하고,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 소유자가 난파물 제거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 선박 소유자에게 구상하는 채권은 제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차원반의 의견이 나누어지나 제773조 제4호에서 규정한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이나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에 관한 채권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해난 구조자 등이 구조를 요청한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료를 지급하고 이를 가해 선박 소유자에게 구상 청구한 경우에까지 확장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실무상으로는 P&I 등 선주 배상 책임보험에서 난파물 제거 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다시 가해 선박 소유자 측에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을 통한 위험 분산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책임제한 대상 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을 높일 수도 있으므로 피해 선박 소유자 측의 구상권에 대한 책임 제한만 인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원자력 손해에 관한 채권입니다. 제773조 제5호에서는 원자력 손해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손해는 1971년 핵물질의 해상 운송 분야에 관한 민사 책임에 관한 협약이 성립되어 있고 이 협약에 의하여 책임이 제한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입에 대비하여 책임 제한 채권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1976년 협약 제3조 C호의 규정에서도 원자력 손해에 관한 조약의 적용을 받는 채권을 책임 제한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손해는 피해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고주의 원칙인데요. 제770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 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 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번의 항해에서도 두 번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사고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하여 책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항해주의라고 하고, 각각의 사고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하고 각각의 사고 단위로 책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사고주의라고 합니다. 항해주의는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사고주의는 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데요. 우리 상법은 사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976년 협약의 사고주의를 받아들여서 선박 소유자 등은 사고를 단위로 책임 제한 대상 채권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도액의 범위 내로 제한하게 되는데요. 1항해에서 3번의 사고가 있었다면 3개의 책임 제한 기금이 형성되고 3번의 사고에 대하여 각각의 책임 제한 기금이 각각의 사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 채권액을 공제하게 되는데요.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하게 됩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은 반대 채권만큼 축소되어 제한되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조선 구조자 단위의 책임 제한. 구조자의 책임 제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조선마다 별도로 책임 제한 기금이 형성이 됩니다. 동일한 선박의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여러 척의 구조선이 구조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 구조자를 대상으로 한 책임 제한에서는 각각의 구조선별로 별개의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하게 됩니다. 선박 단위로 구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자 단위로 책임 제한 기금이 별도로 형성이 됩니다. 이때 구조자는 구조 활동의 주체가 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조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자에게 고용된 피용인 또는 이행보조자, 개인을 단위로 책임 제한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산 원칙과 책임 한도액의 산정 기준, 단위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액 책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책임 한도액의 산정은 제770조 1항 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 한도액의 단위는 시세 변동이 적은 IMF의 SDR 즉 특별 인출권을 계산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6년 제약 제8조 제1항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때 특별 인출권의 가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화폐 교환율에 기초하여 결정이 되는데요. 1976년 협약 제8조 제1항은 특별 인출권을 최약국의 국내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점을 책임 제한기금을 형성한 날, 책임 제한권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날, 책임 제한권자가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한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입법이 필요하지만 해석상으로는 이 협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책임 제한의 방식은 사고 선박의 톤수의 증가에 따라 매 기준 톤당 책임 한도액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가는 단계적 계산 방식인 비례 체감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례 체감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대형 선박에 대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책임 한도액이 부과되면 책임보험 시장의 인수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보험에 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 한도액의 산정에 사용되고 있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한 국제 총톤수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1969년 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및 동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그 밖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회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두 척 이상의 선박이 사고에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의 선박 단위로 책임제한 기금이 조성됩니다. 상법상 책임제한의 기준은 여객의 사망,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기타 물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대개열 1998년 3월 25일 97마 2758의 경우에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관한 여러 입법주의 중 이른바 금액주의를 채택하면서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책임의 한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여를 이루어 운항하던 중에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항법 분야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예선열 일체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일체로서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그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지할 근거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2010년 7월 30일 자 2010마 660 결정입니다. 구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여러 입법주의 중 이른바 금액주의를 채택하면서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책임의 한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여를 이루어 운항하던 중에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항법 분야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예선열 일체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일체로서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그 선박에 해당하는 것을 의지할 근거는 없고 다만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고 예인선 측의 과실이 피예인선의 항해에도 관련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에 대하여 각각 구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판시하였는데요. 이 두 개의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항법에서는 예인선과 피예인선 간에 예선 일체의 원칙, 예선열 일체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책임 제한에 있어서는 각각의 선박별로 책임 한도액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770조 제1항 제1호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경우에 17만 5천 SDR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박검사증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 최대 승선 인원 및 만재 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발행하는 국제협약검사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의미하는데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정원을 책임 한도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공부상의 여객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운송 시 여객정원을 초과하였거나 여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 한도액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정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므로 2007년 상법 개정 당시 1996년 협약 수준으로 책임 한도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1996년 협약을 국내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같은 기준으로 책임 한도액을 정액한 것입니다.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책임 제한 채권에 대하여는 아직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해운국이 책임 한도액을 인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운의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7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1.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 7천 SDR에 해당하는 금액, 2. 500톤 이하의 경우에는 33만 3천 SDR에 상당하는 금액, 3.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33만 3천 SDR에 해당하는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000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 SDR, 3,000톤을 초과하여 3만 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SDR, 3만 톤을 초과하여 7만 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250 SDR 및 7만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SDR을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계적 체감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객 외의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선박의 톤수가 증가할수록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가 감소하는 단계적 체감 방식, 즉 슬라이딩 스케일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과 5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체감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 16만 7천 SDR과 33만 3천 SDR이라는 고정금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770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책임제한 기금, 이것을 제1차적 책임 한도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책임제한 기금이 실제 발생한 인적 손해로 인한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77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물적 손해에 대한 한도액을 그 잔액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제7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또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를 일으킨 사고에서 물적 손해에 의한 채권도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채권과 여객 외의 사람의 인적 손해의 잔액 채권은 물적 손해에 따른 책임제한 기금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하게 됩니다. 다음은 물적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77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1. 300톤 미만 선박의 경우에는 8만 3천 SDR에 상당하는 금액, 2.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 7천 SDR에 상당하는 금액, 3.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16만 7천 SDR에 해당하는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 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SDR, 3만 톤을 초과하여 7만 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SDR, 7만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SDR을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단계적 체감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300톤 미만의 선박과 5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 체감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 83,000 SDR과 16만 7천 SDR이라는 고정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과 같은 방식입니다. 다음은 구조자의 책임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선에 의한 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제한의 대상으로는 구조선에 의한 구조활동으로 인한 손해에는 제769조에서 열거한 인적, 물적 손해와 손해 방지 조치에 관한 채권과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중 제2호에서 열거한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제외한 모든 손해가 책임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769조 제1호의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해상 물건 운송 계약이나 해상 여객 운송 계약 중 발생하는 손해이므로 이미 구조활동의 원인이 된 해난 사고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 제한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책임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선의 톤수에 따라 제77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의 경우에는 구조활동의 원인이 된 해난 사고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 제한의 주체가 되어 있어서 구조자가 책임을 질 일은 없다고 보고 제77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769조 이하의 책임 제한 규정은 선박 운항상의 사고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고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책임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구조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제775조 제1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976년 제약도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은 원칙적으로 여객 운송인에게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조활동이란 무엇인가? 해난 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의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이나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책임 제한의 대상이 되는 구조활동은 제882조 내지 제895조에서 규정한 해난 구조보다 광의의 개념이므로 실질적으로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 및 선박 내에 있던 적하, 기타 물건의 구조나 침몰선 등의 제거 등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 구조선에 의하지 않은 구조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하는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에 관하여 1,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구조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775조는 실패의 위험이 있는 해난 구조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조활동으로 인한 구조자의 책임을 제한한 규정입니다. 구조선을 이용하지 않고 구조활동을 하거나 피구조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조활동으로 인한 구조자의 책임에 대하여도 책임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때 책임 한도액의 기준이 될 선박이 없기 때문에 제775조 제2항에서는 1,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간주하고 제770조에 따라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제한 기금 형성의 단위와 사고주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775조 제3항은 구조자의 책임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775조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이 구조선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조선 단위로 또 구조선에 의하지 않고 구조활동이 이루어지거나
피구조선에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조자 단위로 책임제한 기금이 형성됩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라는 말은 사고 단위로 책임제한 기금이 형성되는 사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책임보험자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임보험자가 책임제한을 주장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책임 한도액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책임 한도액 이상을 보험자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책임 한도액을 표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표 7과 같습니다. 단위는 SDR 단위로 했을 때 책임 한도액은 여객의 사망, 신체의 상해에 대한 한도액과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에 대한 한도액, 또 물적 손해에 대한 한도액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여객의 사망, 신체의 상해에 대한 한도액은 선박의 톤수와 관계없이 17만 5천 SDR에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에 대한 한도액에 대해서는 결국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 300톤 미만, 500톤 미만, 또 500톤에서 3,000톤, 3,001톤에서 3만 톤, 3만 1톤에서 7만 톤, 7만 톤을 초과하는 데 따라서 각각 책임 한도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체감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한도액의 그 톤당 책임 한도액은 역피라미드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총 책임 한도액은 피라미드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책임 한도액의 단위가 기준이 되는 톤수가 조금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조선에 의하지 않은 구조의 경우에도 여기에 이외의 사람의 사망, 신체 상해, 또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객의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에 대해서는 구조선에 의한 구조의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요. 이것은 여객 운송인에게만 적용을 하도록, 즉 선박 소유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책임 한도액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 제4-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